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로움.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의 한 대목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제가 제 개인의 이익이나 혹은 한결의 이익을 위해 정부 고위 인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면 그 인사는 물론 저 역시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특정한 사람들 앞에서 멈춰선다면 그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에게 검증이란 이름으로 유독 가혹했던 언론일수록 이 부회장의 현장 행보를 강조하면서 그가 구속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뉴스룸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전망해 봅니다. 예,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삼성,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퍼지고 있는 위기설의 실체, 한겨레 대기업 재벌 전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곽정수 산업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기자들 항상 그렇죠. 예, 일단 가장 관심이 되는 게 내일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대법원이 내릴까 이게 관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말 세 마리입니다. 예. 예, 말 세 마리. 예, 이재용 씨의 그 운명이 예. 말 세 마리에 달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예. 그 1심에서 예. 그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그 제공한 예. 그 말 세 마리의 값 34억이죠. 예. 그것을 뇌물로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5년의 실형 선고를 했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이게 확 바뀌었죠. 2심에서는 그게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 그게 대여만 해준 거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그 논리였죠.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예. 이 뇌물액에서 이걸 빼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뇌물액이 확 줄면서 예. 4년의 집행유예로 이제 이재용 씨를 풀어주는 결과를 낳은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항소심의 결과는 물론 1심 판결과 이제 배치될 뿐더러 예. 또 박근혜 최순실의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다 그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제 배치되는 겁니다. 액수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액은 72억이고 그대로 남아 있고 예. 이재용 부회장은 그게 없어지면서 36억이 됐고 그렇습니다. 2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준 사람은 없고 받은 사람만 있는 예. 결과가 나온 그 거죠. 36억이 어디론가 떠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이제 이것을 내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예. 결과대로 말값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다른 가능성은 반대로 이제 1심 판결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값을 뇌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2심이 파기가 돼서 예. 이제 항소심을 다시 열어야 되겠죠. 예. 당신들 판단이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시 되면 판단해봐라 뭐 이렇게 현행 이제 파기환송되는 거죠. 특경가법상 예. 아까 이제 뇌물액수 말씀 주셨지만 50억이 예. 넘기 때문에 예. 재판장이 재량을 발휘해도 예.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내일
판결을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법정 구속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그렇지 거죠. 않습니다. 그건 예. 일부에서 이제 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법원은 일단 20판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고 예. 설령 거기서 이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예. 2심 재판이 다시 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최소한 예. 서너 달이 걸릴 거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 상태에서는 당연히 불구속 상태인 거고 뭐 경영공백이나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뇌물 액수가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뇌물 액수는 72억으로 돼 있고 2심 기준으로 따지면 이재용 그렇습니다. 부회장에 대한 거는 36억 원으로 돼 있고 대법원은 이게 동일한 사건이니까 뇌물을 그렇습니다. 주고받은 사건이니까 어느 한 액수로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결과대로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형량이 낮춰지는 쪽으로 파기환송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박근혜 최순실 그 2심 결과에 맞추거나 혹은 이재용 부회장의 1심 결과에 맞추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뒤집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삼성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일이 당장 대법원 재판인데. 뭐 한마디로 뒤숭숭하다 이렇게 뒤숭숭.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거나 삼성의 최고 경영자 아니에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재벌들의 경우에 이제 총수라고 부르는데 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불안감, 또 아니다 2심대로 그냥 집행유예가 확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이 이제 교차하는 건데 예. 뭐 노심초사, 뭐 초긴장, 예. 뭐 폭풍전야 예.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거고요. 예. 삼성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시나리오별로 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1심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들이 절대 구속 안 되니까 걱정 말라. 뭐 그랬었다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1심 끝나고 나서 엄청 깨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예.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가 기소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대단히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2017년도 2월달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될 때 예. 우리 이제 국민들이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의 사령탑이라고 하는 예. 미래 전략실이 통째로 해체가 됐습니다. 그건 이재용 부회장의 예.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이제 1심 재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무죄까지 바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예.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결과는 전혀 기대에 예. 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심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과 혹시 1심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교차하는군요. 사실 흥미로운 거는 삼성 쪽에서도 심지어 기자들한테도 예. 지금 너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걸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도 취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기자들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뭐 사법부에도 물어볼 테고 검찰 쪽에도 물어볼 거고 정부 쪽에도 물어볼 거고 예. 자기네들한테 연결이 되는 선에서는 다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제 예. 그 중에 이제 기자들한테도 예.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냐. 예. 근데 사실 기자들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최근 들어서 언론을 보면 특히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 그리고 더욱 더 한 데는 경제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큰일 난다. 삼성 위기론 아니 이런 건 사실 론이 아니죠. 설이죠. 주장인데 삼성 위기론을 막 제기하고 보도도 부풀려서 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예, 뭐 희계 제로 예, 이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 최근에 이재용 구속 우리는 곧 삼성 위기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쓰고 있는 기사들의 제목입니다. 이 분위기는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그냥 사례로 좀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한 중앙 언론의 경우에 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고 일본의 수출 규제도 겹쳤다 이제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재계가 이제 이재용의 족쇄가 풀리길 기대하고 있다.
재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용 씨가 범죄 행위를 한 혐의 때문에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도 사실 무죄를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족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인터넷 언론은 삼성전자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내몰렸다. 리더십의 공백이 우려된다. 예. 이때 리더십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얘기하는 예. 거겠죠. 또 다른 인터넷 언론 경우에는 이 부회장이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이길 기회를 줘야 한다. 근데 사실 이제 재미난 일이 있는데 한 경제단체의 관계자가 물론 임명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회장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더군요. 전에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 일본에 건너갔을 때 네. 그때부터 좀 나왔던 그렇군요. 주장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 선조가 예. 뭐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좀 책을 읽는 분들은 이제 그걸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불만을 품고 예. 실제로 이제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탄압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일본군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 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일본과 이재용 부회장이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예. 아무리 미워도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그러니까 거죠. 자유한국당에서도 심지어 이제 선조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은 이순신,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저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뉴스 토마토라는 곳에 쓴 걸 제가 오늘 봤는데 좀 황당한 것 같아요. 표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다가오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팩트와 진실을 구분하는 또 한 번의 사례가 되길 기대해 본다. 팩트와 진실을 구분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언론 보도, 특히 보수 언론, 경제지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삼성의 위기론 이런 게 삼성 쪽에서 좀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뭐 그런 뭐 우리 눈으로 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은 이제 그런 거를 유포시킬 때 예. 자신들의 그 우호적이지 않은 예. 그런 언론한테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언론들 상대로 문자를 다 보내면서 이 내용은 한겨레는 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사실 이제 우리 기자실에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의 그러한 요구에 잘 부응하는 그런 언론도 있고 예. 또 그거를 어떤 좀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도 있을 텐데 그런 비판적인 언론한테는 그런 얘기를 사실 노골적으로 안 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례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기자들끼리 이제 한 달이 건너서 귀뜸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곧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를 이루어질 것이고 그럴 예. 경우에 삼성의 경영 공백 예. 초래하고 삼성의 위기로 예. 치달을 것이다. 심지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국가 얘기를 경제까지. 사실 그런 얘기를 예. 흘리고 있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현장 방문이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언론에.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함으로 해서 예. 구속 시에는 경영 타격의 우려가 된다.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대법원에게 일종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겨냥한 그런 의도적인 행보다 이런 해석이 이제 지배적인 거죠. 예. 가만 생각해 보면 2017년 1심 판결 때를 떠올려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뭐였냐? 이재용 부회장은 그닥 삼성전자에서 중책이 아니고 사실상 얼굴마담 성격이고 이런 얘기까지 전 증언으로 나왔던 공식 재판에서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본인 입으로 예. 자기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예. 최지성 부회장이나 미래전략실에서 사실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2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년 만에 이제 자기가 없으면 삼성이 무너지는 그리고 따라서 한국 경제까지 큰 타격이 있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2년 만에 그렇게 사람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총수의 구속이 곧 경영 공백 예. 또 어떤 타격을 준다 이런 얘기는 예. 우리 재벌 총수가 형사처벌에 직면할 때마다 단골 메뉴죠. 그렇죠. 단골 메뉴, 예.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를 좀 우리가 좀 크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이 사태만 보니까 사람들이 예.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 오랜 화두가 뭐냐면 재벌 봐주기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3호 법칙이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3년, 5년. 네, 3년에 징역 3년에 예. 집행유예 5년이라는 게 예. 일종의 공식처럼. 예. 그래서 재벌 총수의 경우는 아무리 심각하고 큰 범죄를 저질러도 예. 다 풀려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결국 이제 이런 현상들이 민주주의의 기초 기반을 흔들고 예. 흔든다는 그런 이제 위기감이 높아진 거고 예. 사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이런 불법 비리로 예. 실형 선고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기업 이름까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소위 재벌 봐주기 관행에서 벗어나서 예. 한 단계 더 진전이 됐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번 사태를 놓고 보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극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예. 그 기업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죄가 아무리 뭐 무겁더라도 혹은 죄질이 안 좋더라도 예. 실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 재벌 봐주기, 재벌 예. 성역 그것은 완결되지 않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 예. 숙제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총수들이 구속되면 실제로 그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거나 혹은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주가가 확 떨어지거나 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어느 집안이고 가장이 예. 예를 들어서 부재가 되면 장기적으로 부재가 되면 영향이 있겠죠. 예. 그렇죠? 수입도 뭐 줄고.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겁니다. 그 영향은.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위기론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론들도 꽤 지금 강하게 나와요. 네, 어떤 게 근데 있습니까?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는 삼성은 뭐 알다시피 우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전문 경영 체제가 잘 갖춰진 그렇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룹으로 지금 예. 알려져 왔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출신의 전직 임원, 예. 사실 현직 임원은 그런 얘기를 솔직히 못 해요. 음. 근데 이제 전직 임원이니까 그것도 이제 오래 알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예. 해주는데 삼성이 평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업이라는 것을 자랑해 왔다는 거죠. 시스템의 삼성, 스스로. 관리의 삼성, 관성, 뭐 그렇죠. 이런 게 근데 있었다. 총수가 처벌에 직면할 때마다 경영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예. 속보인다 하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고 해서 삼성이 흔들리고 예. 또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재벌과 이 한국 경제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총수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그런 큰 허점을 드러내는 것인데 예. 이게 말이 되겠느냐. 예. 만약에 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극복을 해야지 예. 거기에 그냥 안주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실증적인 문제니까 과거에 삼성전자의 경영 실적을 보니까 총수의 이런 예. 뭐 구속이나 이런 경영 공백기에 그러면 영향이 어땠느냐를 예. 이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게 봐보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죠. 근데 예. 흥미롭게도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가는 오르기도 했다면서요. 근데 주가는 예. 사실은 오르락 진짜 내리락 우리 하니까. 사회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둔감한 것 같아요. 참 둔감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우리 이제 주식시장,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일종의 예. 아마 숙제인 것 같은데 예.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심지어 굉장히 큰 비리가 터지고 불법이 드러나도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잘 주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번 한진 사건은 좀 예외적인 경우죠. 그때는 예.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 다 회복이 예. 돼버렸어요. 예. 근데 이 부회장의 경우에 예. 뇌물공여 사건으로 2017년도 2월 달에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 2월 거의 1년 뒤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풀려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1년 정도가 이제 구속된 상태였죠. 예.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이 부회장이 건재했던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29조였습니다. 예. 29조, 예. 30조가 안 되죠. 그런데
구속 중이던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53조를 넘어갔어요. 그 두 배 좀 안 되는 두 배 거예요. 가까이 급증한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회장이 풀려난 2018년에 놓고 예. 보면 그게 작년입니다.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59조였어요. 예. 더 늘어난 거죠. 그럼 이 부회장이 풀려났으니까 더 높아졌나? 예. 그런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는 12조 7천억으로 지금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졌는데 이게 예. 작년도 상반기하고 대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쳐요. 그거는 이제 반도체 경기 뭐 바로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예. 이 부회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시황에 따라 예.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의 주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한 가지 뭐냐면 흥미로운 건데 예. 이 부회장이 이건 삼성 내에서 이거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부회장이 그동안 삼성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설령 자리를 비워도 예. 큰 영향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이거는 좀 기자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눈이 동그래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 내부에서 그런 이거 얘기가 내부 나왔다는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삼성이 사실 2016년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예. 뇌물 사건 터졌죠. 그 다음에 노조 파괴 사건 터졌죠. 예.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터졌죠. 대형 사고가 줄줄이 터졌습니다. 다른 그룹으로 치면 몇십 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예. 사건들이 줄지어 터졌어요. 그런데 이 부회장이 그동안 제대로 된 수습책을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리더 역할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 부친이죠. 예. 2010년에 경영 복귀, 2008년도 비자금 사건으로 물러났다가 2년 만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2010년에 그때 직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 중에서 신수종 사업 뭐 이런 거 발표했던 그건가요? 그것도 그 연관이 예, 있죠. 예. 사업 중에서 과연 무엇이 남을지 예. 의문이다.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 성장 사업을 빨리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2014년 이후에 지금 5년이 지나는 동안 예. 지금 삼성의 미래 성장 사업에서 확실한 성과를 지금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바이오 있잖아요. 바이오 지금 적자 보고 있는데. 아니 바이오 그냥 그러니까 적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하나의 회계부정 그거는 사건.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하는 과정이죠. 예. 지금 그것이 큰 실제 성과로서 당당하게 제시할 그런 단계는 아닌 거죠. 제 기억에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거는 예전에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초창기에 이러닝인가 이삼성 해가지고 그건 2000년 얘기인데 예예. 근데 그것도 결국 다 말아먹었죠. 그때는 이제 뭐 굳이 따지면 예. 그래서 이재용이라는 3세 승계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공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이제 소위 구조본, 구조조정본부, 미래전략실의 이제 전 조직이죠. 거길 시켜서 일종의 그때 이제 한국경제에서 뜨고 있었던 예. 이 사업, 예. 이 사업 쪽에서 인터넷 사업 예. 쪽에서 좀 공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한 거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마무리를 치면 예. 삼성계열사 간부는 그 배의 선장이라고 하면 이제 배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예. 속도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장이 없다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년간 삼성의 선장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큰 영향이 있겠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예. 이런 삼성과 한국 경제에 일부 영향이 있더라도 예. 이 법치주의 확립이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 그런 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나 심지어 국가에 무슨 뭐 일부 영향을 미치더라도 예. 그것 때문에 어떤 대법원의 선고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그런 예. 이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론은 가능하잖아요. 좋다. 평시는 그럴 수 네. 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촉발한 수출 규제, 무역 보복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특히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 삼성전자가 어려워지면 큰일 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위기가 닥치지 않겠느냐,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그걸 이제 우려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의 그런 어떤 급소를 찾기 위해서 반도체 소재 쪽에서 지금 수출 규제를 가했잖아요. 예. 그건 뭐 현실이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문가들은 삼성의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예. 그건 전문 경영인들 체제로서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예. 거고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 발표한 직후에 일본을 갔지 않았습니까? 별로 성과는 없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그 전에 하나증권 사장을 했던 주진영 사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걸 예. 어떻게 보고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본인은 이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실제 성과도 없었지만 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처는 전문 경영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성에서 무슨 얘기냐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한다면 이런 반문을 하고 싶다. 뭐냐면 SK도 예. 똑같은 지금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최태원 근데 회장이 나가지 않았죠. 가지를 않았습니다. 예. 거기 이제 사장 두 분이 갔어요. 예. 물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뭐 그걸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 하지만 어쨌거나 최태원 회장이 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총수가 가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왜 최태원 회장은 안 가느냐고 반문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예. 말에는 답이 좀 궁색해지더라고요. 예. 다른 각도로 하나 또 여쭤보면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집행유예라도 예. 뭐 유죄는 유죄니까. 2심이 이어진다면 아까 5.3 뭐 이런 것처럼 집행유예가 이어지는 건데, 근데 이 부회장이 완전히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은 취업 제한 대상에 걸린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현행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 우리 예. 줄여서 특경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 취업 제한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횡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 사범 가운데 예. 그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지금도 5억은 넘죠. 그렇습니다. 36억이니까. 넘어가면 예. 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와 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취업이 어렵게 돼 있어요. 예. 제한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기업체의 정의를 뭐라고 돼 있냐면 예. 공범이 재직한 회사예요. 근데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 보면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최지성 부회장이라든가 예. 장충기 전 사장이나 이런 주르륵 다 공범으로 엮여 고위 임원들이 전부 예.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예. 지금 처벌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무죄가 되지 않는다면 이 조항에 적용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는 취업을 제한을 한다면 정부가 취업을 못하게 한다는 법무부가 법무부가 조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예. 사실상 조처를 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무실화 돼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그 법무부가 그 해당 기업의 해임 요구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위 그 특경법상 취업 제한 조항에 적용되는 1호 총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까지는 겁니다. 단 한 차례도 그렇습니다.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피해가는 논리가 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취업하는 게 아니다.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래서 혹은 여기에서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취업 상태가 아니다. 뭐 이런 실제로 예.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 예. 횡령 사건으로 해서 수백억 횡령 사건으로 해서 예. 그 실형을 받고 예. 중간에 이제 그 사면복권이라서 나왔죠. 예. 근데 이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그 조항에 적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 계속 취업을 했습니다. 예. 법무장관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1호로 취업 제한이 될지 뭐 이것도 관심거리가 그 되겠네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예.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모든 게 결국은 대주주 뭐 주식도 그닥 많지도 않은데 이 재벌 총수가 직접 마치 자기 회사인 것처럼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기론이 퍼지는 것 아닌가요? 총수 중심 경영.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제 황제 경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사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황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데 기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벌 총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고 사실 회사의 공식
어떤 대표이사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이번 황제가 있으면 그 이사들이 어떻게 황제한테 반기를 드는 의견을 반대하기가 얘기할 어려워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사회에서 사회이사들이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떤 총수의 경영 공백이 우려되니까 뭐 봐줘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예. 완전히 뒤집어서 오히려 황제 경영을 근절하고 전문 경영 탈피하고 체제로. 예. 또 이사회 중심 경영을 네. 하고 또 윤리 준법 경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진국형 기업 경영 방식으로 네.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재미난 거는 삼성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사회 중심 경영 원칙을 발표를 했었어요. 늘 말은 했었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그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저 경영의 그루라고 부르는 피터 드러커 예. 그 교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이제 따르자는 그런 취지의 모임인데 거기 공동 대표인 장영철 경희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국내 대기업이 엄격한 윤리나 준법 경영의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대요. 그런데 아까 우리 황제 경영이 얘기한 것처럼 총수는 이 적용에서 예외예요 항상. 회사 내에서도 그잖아요. 예. 그게 문제인데 예. 이 윤리 준법 경영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예. 이 글로벌 추세를 보면 더 이상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맨날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뭐 글로벌 스탠다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영에 미칠 영향을 겁내기보다는 예. 삼성과 한국 경제가 새롭게 변화를 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제 고언을 네.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쭉 이 사안을 추적을 해 오셨을 텐데 내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전망을 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건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취재는 안 되는 사안인 그렇습니다. 것 같고. 사실 이제 분명한 거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 판결문은 이미 써놨다는 거예요. 예. 다만 읽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내일 답안지는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한 2시간 정도 그렇습니다. 읽는다면서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전망은 사실 엇갈리는데 예. 저는 삼성이나 우리 경제에 분명히 영향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예. 뭐 아예 없다라고 단정 지을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앞서 강조했지만 법치주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예. 더 중요하다. 무엇이 더 중요한 그렇죠. 가치인가?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재벌 봐주기 예. 이런 걸 종식하는 계기로 삼을 건지 아니면 여전히 그 논란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런 예. 어떤 분수령이 이번에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심지어 자유한국당도 그 문 대통령의 취임사의 한 대목을 이용을 해요. 기회는 평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되며 그리하여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판결이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겨레 TV도 내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조국 사태뿐만이 아니라 네, 이재용 뇌물 사건에도 똑같은 그런 원칙이 적용돼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